저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아내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먼저 줄이셔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말들 중에서 어떤 말들이 없어 보이는 말들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말 3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줄이시더라도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없어 보이는 말들이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말들은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을 즐기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날마다 술을 먹는 습관이 있어서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게 되는 경우에 이걸 알코올 중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주제들은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즐겨도 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죠. 다만 내가 이런 주제로 말하는 습관이 너무나도 강하게 몸에 배어 있어서 매번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나도 모르게 보이고 있다면 남편이 보기에, 자녀분들이 보기에 우리를 가치가 낮은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지금 바로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넋두리와 하소연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가 편하게 하소연도 하고 넋두리도 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까운 가족에 하소연을 하고 넋두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착한 남편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를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약속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물론 남편이 아이를 돌보는 걸 안 해서 너무 힘드시거나 남편이 집안일을 소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거나 남편 성격 때문에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다거나 이렇게 결혼하셔서 힘든 부분들은 정말로 너무 많고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당연히 알고 있죠. 하지만 불편한 사실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남편은 이런 우리를 지루해하고 피하고 싶어질 겁니다. 남편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녀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자녀분들은 우리에게 기댈 수 없게 되는 거죠. 무시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험담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있긴 있습니다. 바로 험담하는 대상을 우리가 적으로 만들어버려서 험담하는 사람끼리는 내부의 결속력을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상사를 험담하면서 친해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과 있을 때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는 남편이 남편에게는 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편 친구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이게 조금 별로다,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남편은 그 친구가 적이 아니라 자신의 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험담하는 모습은 남편에게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내 아내는 참 이해심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구가 틀린 게 아니라 단순히 다른 것 뿐이다. 그리고 이걸 아내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부모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남편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같은 편이니 내 말에 동의해 주겠지,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있어주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편하게 험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편을 공격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 우리 엄마를 건드리냐, 넌 우리 엄마를 하나도 이해를 못해주냐 라는 형태의 이야기만 들려오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죠. 우리가 잘못된 건 가족으로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남편이 온전히 우리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던가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꿍에 있거나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조언하고 가르치는 말들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조언을 필요로 하면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해주고 뭔가를 가르쳐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조언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말 그대로 꼰대가 돼버립니다. 한번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꼰대처럼 굴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그들을 존경했나요? 아마도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내 자녀라고 해서 조언하고 가르치는 말들은 더더욱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자녀분들이 큰 잘못을 했다면 그 행동을 바꾸기 위해 부모가 개입하는 건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녀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신의 부모에게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든든한 지원과 안정감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바라고 있을 뿐일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없어 보이게 만드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3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아내분들을 코칭해 드리다 보면 이 3가지가
정말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고 이것들만 조금씩 줄여가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말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심하고 줄였는데도 우리도 모르게 딱 할 말만 똑부러지게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